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일주별로, 병호 일주별로 그 부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놓고, 여러 상황, 즉, 그 부부, 생활의 여러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일주가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계절의 영향에 의해서, 일주의, 모습이나 상태가 다릅니다. 다만, 일주에 대한 공통성, 부부 생활에 공통성은 있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간지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그런데 이 간여지동도 이 글자의 모양에 따라 틀립니다. 글자의 모양이 틀리고, 제가 병호를 선택한 것은 음이 전혀 없지만 이곳에서 음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를 놓고 이 부부 관계의 모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제 부부 관계 모습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걸 확장하다 보면 직업 관계도 있습니다. 직업 관계, 자식 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병호일주에 부부 관계를 중심해서 자식까지 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간은 외부의 현실 모습입니다. 현실 모습. 현실에 나입니다. 나가 있고, 오화는 내 가정 생활에서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형태가 오화라는 삶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분은 여기에 병기정이라는 삶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자기 주도로 병화와 정화, 즉, 언제나 밝고 자기의 명확한 의사를 드러냅니다. 밝고 명확하게 의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밝고 명확한 그 상황을 기토를 키워냅니다. 이것을 키워냅니다. 자식을. 그래서 병오일주는 기본적으로 숨김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해서 그런 것을 자식에게 투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오일주는 궁극적으로는 자식, 우리 식이죠. 자식의 교육이라든지, 또 자식도 되지만 자신의 진로, 삶,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장간을 확인합니다. 식상이라는 진로, 자식, 그 다음에 조상, 이런 분들이 식상이라는 할머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상들, 조상,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생활이나
자기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투영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남편, 예, 남편은 이게 화기 때문에 화의 반대 영역에 있는 수입니다. 수. 이게 남편, 직업, 이런 거 되겠죠? 일단 남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병호일주가 가질 수 있는 남편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먼저 임수,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 개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에 가질 수 있는 상은 임수와 개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이건 천간입니다. 천간에 있을 수 있고, 지지에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신, 자, 진이라는 삼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여기에 임수, 여기에 임개수, 여기에 개수,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종류가. 그리고 해, 자, 축이라는 방합, 네, 방합에서 나올 수 있는 임수, 개수, 임수, 개수가 있었습니다. 즉 남편이 상이 병호일주는 신, 자, 진 속에 있고, 그래서 총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남편의 상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8개. 예. 그래서 이 종류에 따른 직업적 모습, 네, 다 다르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업적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호일주는 임수와 개수를 남편으로 같이 지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여기에는 기토를 만들어내는, 즉 자신만의 삶이나 아까 말했죠? 자식, 조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자기의 관심사지, 이 남편이 여기에서 존재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 겁니다. 예. 그죠? 여기에 임수와 개수가 들어오면, 임수는 정임합으로 바람나서 도망갑니다. 정임합. 개수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면 녹아버립니다. 개수는 증발. 임수는 정임합으로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부부 생활에서 남편과의 해로는 어렵다. 이제 근본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남편하고 굉장히 같은 공간에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다만 돈을 벌러 멀리 갔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오면 청하게 있는,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그런 남편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동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럼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냐? 제가 아까 8가지 상을 말씀드렸죠? 임계가 있고 신, 자, 진, 해, 자, 축,
이런 남편의 상이 있는데 하늘에 여기에 임계가 뜨면은 여기에 토가 있거나 아니면 금이 있거나 해서 그 중간에 막아줄 수 있는 바로 접신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명예스러운 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축이라는 남자가 오면은 원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남편이 올 수 있고 자라는 남자가 오면 충으로 역마를 쓴다는 거예요. 역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같이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런 역마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 자, 축도 힘들다, 자도 힘들다. 해수. 늘 이 임수와 여기 있는 해 중에 임수가 이 정화와 암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바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토가 온다. 이런 것을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진토가 온다. 그러면은 오화가 진토를 열기를 가중시키면 여기 있는 개수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을목으로 어쨌거나 자기 역할을 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합니다. 제한적 범위에서. 자, 자는 아까 했죠. 신이 온다. 신이라는 남편이 있다. 그럼 화생금 금생수. 이 남자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공부도 잘했지, 직업적 안정성도 있지, 굉장히 좋은 남편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갖고 있을 수 있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병오라는 간지를 놓고 이 분이 삶의 모습을 병기정이라는 밝고 환하게 비춰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남편의 그 상이 이 병호의 간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다 해보면 이 8가지입니다. 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대응시켜 보면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가정생활의 모습,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병호일주는 명예로운 남편이 천간에 뜨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금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지에 있는 남편들은 신금 이거 말고는 남편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병호라는 일주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장하면 금전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 오행만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다 금이면은 금을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즉 금도 경금, 신금이 있고 여기다가 사유축이라는 금을 내재된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는 상업적 요소의 지지에서 내재가 되어 있는 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라는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응용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사주 해석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늘 이 합으로 형성된, 즉 삼합이나 방합, 이 요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명분, 천간, 이렇게 요소를 가지고 대입을 다 해보다 보면 상당한 그 사주 명리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발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호일주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간지나 다른 육친도 대입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명리학적 시각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오늘은 병호일주의 부부관계라는 제목 하에 요 강의를 시작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